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HLB가 금요일 날 1%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죠. 물론,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오른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리보세라닙의 FDA, 그쵸? FDA의 승인 신청이 있다.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올라가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도 체크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 들어간 게 5월입니다. 5월 달에 그쵸? 리보세라닙의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아직까지 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그쵸? 왜 외국인이 올라가면서 사재 낄까요? 우선 수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외국인이 지금 한 달 새, 그쵸? 1880억 정도의 수량을 고가에서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자, 여기 4만 원대를 넘는 그 구간부터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20% 구간 동안 거의 한 1000억 이상의 물량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자, 보세요. 500억, 270억도 하면 한 800억 되고요. 그리고 대략 한 1000억, 1000한 100억, 1200억, 300억, 1500억, 그쵸? 위쪽에서 다 쓸어 담은 이 1800억 정도의 물량이 여기서 하는 뭐 몇십억 이런 게 아니라 100억대 단위를 이쪽에서 다 쓸어 담았다. 그러면 4만 원 위쪽으로, 그쵸? 이 메이저들의 단가가 몰려 있다. 근데 다들 매집을 이 구간에서 잡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매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매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언제 올라갈 줄 알고, 그쵸? 매집을 계속해 갑니까? 세력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세력들이 더 자금에 쫓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예전만큼 주식시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웠죠. 근데 세력들은 오히려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정보가 다 접할 수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은요,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종목들을 움직일 때 무조건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 근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종목들의 사이즈가 커지고 규모가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세력들의 주체 자체가 바뀌었다. 그렇죠? 뭐 펀드, 그렇죠? 조금 더 공격적인 뭐 헤지 펀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매주, 매월, 분기별 계속해서 실적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실적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매집을 계속해 가요. 그렇죠? 그럼 안 물어보겠습니까? 너네 손절 언제 할 거야? 그 보고서 다 써야 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구간에 무조건 신고가를 만듭니다. 자, 근데 세력들, 그렇죠? 세력들은 우리보다 정보에는 빠르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먼저 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고가 매매다. 그래서 HLB는 지금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진양권 회장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장기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5년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적자 계속 적자예요. 이번 분기 볼까요? 분기를 보더라도 278억, 335억, 295억 계속 적자예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을 다 갖다가 메꿔요. 그렇죠?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든 다 메꿉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시장의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런 뭐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HLB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을 먼저 보라고 했었던 이야기는요. 그쵸? 세력들, 그쵸?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고가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구간만 정확하게 공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팩트다. 그쵸? 지금은 우리는 팩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으로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 좋아질 만한 어떤 내용이 있다. 이것보다 우리가 나빠질 만한 어떤 내용이 있다. 여기까지만 딱 보자고요. 역으로 생각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보세요.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뭐 가격이 더 낮아서 아니면 여기보다 가격이 더 높아서 이래서가 아니라요. 이쪽, 그쵸? 14, 15, 그리고 17, 18, 그리고 19년
이때 구간에서는 정말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임상 1상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배씩 올라요. 2상 딱 들어가면. 그쵸?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숫자로 찍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숫자로 찍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FDA의 판매 허가 신청이고, 그리고 실제 실적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의 그 상황이 나왔을 때, 그쵸? 그 상황이 나왔을 때가 꼭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제 흑자 전환하고 충분히 돌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그 실적 개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조금 뭐 부진한 움직임이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이 실적 증가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큰데 이게 쉽게 바뀌겠냐고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 그 총 기간은 1년, 2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정말 단기적으로 2주 안에, 그쵸? 수익금으로 끊어야 되고, 장기 투자로 연결시켰을 때 3개월 안에, 이 안에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끊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세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맞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걸 몰라도 상관없다. 왜? 가격으로 반영해 주니까. 우리는 이 신고가만 파악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쵸? 가격적인 전략을 잡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 전략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얼마에 잡는지 신규로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아야 되는 가격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연말 이벤트로 소통방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소통방은 지금 500분 정도 하고 있고요.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한다. 그쵸? 지금까지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이 2가지가 특징점이다. 신고가 매매를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릴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HLB 뭐예요? 적자예요. 근데 왜 지금 외국인이 쓸어 담으면서 올라요? 그쵸? 매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매집은 이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온 HLB는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다. 이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에 있는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쵸? 12월 22일 8시 53분, 8시 54분, 8시 54분 이렇게 세 종목이 진행이 됐는데 모두 다 신고가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그 중에서 시노펙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노펙스. 보시면 장중고가 23%, 시가 0.9% 잡혔는데 왜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될까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시세가 나온 겁니다. 아니, 모든 종목이 막 10%, 20% 이렇게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목, 그쵸? 모든 강세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공략한 결과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쵸? 테크윙, 레고캔바이오 뭐 비슷합니다. 쭉 올려서 보면 뭐 며칠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쵸? 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 그쵸? 20%대 급등세를 보였고, 쭉 올려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여기 보면 뭐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12월 19일, 그쵸?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간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버브 반도체. 내용 한번 보세요.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12월 19일, 그쵸?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10% 정도의 갭상승. 그리고 나서 하락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그쵸? 단기가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단일가 거래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신고가 구간을 거쳐가면서 발생을 한다. 어떤 주식이든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는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계속 신고가 매매만 하는 겁니다. 올려봐야 뭐 비슷합니다. 쭉 봐도 여기 보시면 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한가 들어가고 난리를 치죠. 여기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 12월 18일, 그쵸? 정확하게 8시 50분에 매매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12월 18일, 그쵸? 12월 18일 정확하게, 그쵸? 이날 상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13% 상승. 그리고 그쵸? 계속 4%대까지 강세 마감. 내가 그냥 여기 팔아도 돼요. 금요일 날 올랐지만 여기 매도해도 되는 겁니다. 12월 21일 날 여기 매도해도 되는데, 제가 왜 고가를 잡지 말고 저가를 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걸 잡으려고 백날 노력해봐야 물리고 쓸데없는 보유기간만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뭐 KINX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 정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들 보더라도 자 보세요. 여기죠. 12월 14일 그쵸? 12월 14일 여기 보더라도 자 12월 14일 8시 55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일 20% 상승, 18일 그쵸? 26% 상승 그리고 하락 그쵸? 내가 충분히 고가를 못 잡더라도 떨어지는 걸 보고 팔더라도 어떤 부분이 나와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는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말 이 주도주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말 이벤트 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딱 1000분까지만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한 500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딱 그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자,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쵸? 그 신고가 검색기, 신고가 종목을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떻게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모델을 잡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소통방에 들어와서 궁금한 거 묻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오세요. 공부를 하고 대신에 요것도 무료로 그쵸?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볼게요. 전 그렇습니다. 지금 HLB에서 중요한 건 그쵸? 외국인들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고가로 가면 갈수록 그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쵸? 외국인들이 손절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시세는 위쪽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자, 변동성이 커지는 건 그냥 단기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한 100%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지 손절해야 된다. 그래서 3% 잘라라 5% 잘라라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잘 잡아야 되는 그 기준이 지금 구간에 있고 디테일하게 내가 보유 기간을 좁히기 위해서 그쵸? 줄이기 위해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HLB는 급등락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상승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리보세라님 그쵸? 범용성이 계속돼서 입증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을 붙여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격만 딱 먹고 빠지면 됩니다. 근데 구간별로 최대 3개월로 잡고 매매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신고가 종목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의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